원자재 인사이드의 시간입니다. 최보아 캐스터 나와 있는데요. 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장바구니를 들고 오셨네요. 얼핏 보니까 식사류부터 디저트류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간식인가요?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예. 오늘 제가 살펴볼 식품의 순서를 끝까지 다 맞추신다면 제가 방송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한동안 식품 물가라고 하면 보통 상승이 좀 전제돼 있었죠. 그런데 또 최근에는 마냥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은데요. 상승하는 품목도 있지만 동시에 하락하는 품목도 있고 이 이슈들이 참 많이 공존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밥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의 가격 추이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인데요. 일단 세계 식량 가격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120.8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는데요. 곡물과 유지류, 육류, 유제품, 그리고 설탕 등 5개 분야로 나눠서 매달 발표가 됩니다. 일단 하락한 품목에는 곡물과 유제품 그리고 육류가 있고요. 반대로 유지류와 설탕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곡물 가격 지수는 110.8로 전월 대비 3.8% 하락했는데요. 북반구의 겨울밀, 또 캐나다와 미국의 봄밀 공급량이 늘어 밀 가격이 요즘 많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유제품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1% 하락한 127.7이었는데요. 분유의 수요는 낮아졌지만 버터가 우유 부족으로 또 치즈가 서유럽 내수가 활성화돼 가격이 일부 올랐습니다. 유지류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2.4% 오른 135.0으로 파묘와 대두유가 각각 식용과 바이오 연료 용도 측면의 수급 불균형으로 해바라기 씨유와 유채 씨유가 생산국들의 날씨 문제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육류 가격 지수도 119.5로 전월 대비 1.2% 높아졌는데요. 소고기가 오세아니아 지역의 도축량 감소로 또 가금육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높은 수요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겹치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탕 가격 지수가 120.2로 전월 대비 0.7% 상승했는데요. 그동안 진정되는 듯했던 슈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 한 번 제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상승과 하락하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설탕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슈거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됐다. 혹시 기후변화가 또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며 설탕 산출량이 감소했는데요. 브라질의 에탄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도 설탕을 식용보다는 에탄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흐름이 연출되며 설탕 가격의 상단을 자극하고 있는 요인입니다. 인도와 태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기상 여건이 개선돼 설탕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브라질의 이슈로 상쇄됐다는 진단입니다. 한편 인도에서는 내수 설탕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그간 설탕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낮은 가격으로 설탕을 판매하며 매출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인도 설탕 업계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최소 판매 가격을 올려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인도 정부가 이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추후 설탕 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7.8% 상승한 설탕 다음으로 상승폭이 컸던 건 전년비 10.2%로 고추장입니다. 이번 2분기 식품 가격 상승률 10위 내에는 장류 제품이 가장 많았는데요.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리할 때 사용하는 조미료들의 가격 추이를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제는 식사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1인 가구들도 참 많은데 혼자 밥 먹을 때 반찬이 딱히 없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반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반찬,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닭가슴살이겠지만 이거는 제한적인 답변이고요. 네, 꺼내 들으셨네요. 네. 밥하면 또 김이죠. 김 싸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알아볼 품목은 바로 김인데요. 예. 요즘은 김 싸먹는다가 아니라 사실은 금 싸먹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도 같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김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30%나 상승했는데 지난 5월 이미 한 묶음에 10,000원을 돌파했죠. 먹을 거 없으면 그냥 김 싸 먹어라는 말이 더 이상 성립하지가 않겠습니다. 해외 냉동김밥 수출이 호조를 띠며 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생산은 늘려도 이를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김 도매 가격은 올해 말까지 10,000원 초반대를 유지할 전망인데요. 고공행진하는 김 가격에 GS25 같은 경우는 김을 뺀 삼각김밥, 그러니까 그냥 주먹밥이죠. 이런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을 육상 양식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능해지면 10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정된 김의 채취 시기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양의 김을 보급할 수 있어진다고 합니다.
상용화될 시 업계의 파급 효과가 극대화됨과 동시에 김 가격의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혼밥 반찬을 알아봤다면 반대로 가족들끼리 다 같이 식사할 때 가장 맛있는 반찬은 뭘까요? 글쎄요. 혼밥할 때는 아까 밥이랑 김 얘기해 주셨다면 가족들이 다 같이 먹는다라. 이게 너무 쉬운데요. 국민 대표 반찬 메뉴 삼겹살 혹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인의 국룰이죠. 그렇죠. 삼겹살입니다. 예. 삼겹살의 민족에게는 어쩌면 희소식일 수도 있겠는데요.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서유럽산 돼지고기 소비가 일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대규모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과 동시에 중국이 보복의 일환으로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까지 개시하며 교역도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지면 뭐합니까? 왜 그렇죠? 뭐 쌈 채소 가격이라도 비싸진 겁니까? 그렇죠. 삼겹살만 먹을 순 없잖아요. 쌈채소를 싸 먹어야 되는데 예. 쌈채소가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8월 적상추 판매가가 전월 대비 96%나 올랐습니다. 예. 이번 여름 유난히 덥고 습한데요. 장마와 폭염이 과도하게 반복됨에 따라 상추 농가 피해가 극심하다고 합니다. 배추와 시금치, 오이, 깻잎 가격도 모두 전월 대비 50% 내외로 상승했는데요. 올해 여름 배추 생산량이 평년보다 9% 줄어들에 따라 배추 10kg 도매 가격도 평균 30% 상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농식품부는 2억 3천만 톤 정도의 배추 가용 물량을 시중에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배추 가격이 또 늘어난다라. 나중에 김장김치 담글 때 좀 가격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밥 얘기하고 김 얘기하고 삼겹살 얘기하고 벌써부터 배부른데 뭐 이 정도 먹었다면은 뭐 디저트류, 과일 같은 얘기도 좀 해보시죠. 이제는 말 안 해도 제 마음을 바로 알아주시는 것 같네요. 예. 과일 먹어야죠. 제철 과일의 출하가 본격화됐습니다. 과실류 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2% 하락했는데요. 예. 참외나 블루베리, 수박 등 제철 과실류의 작황이 다행히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사과와 배 가격은 대신 저장 물량 고갈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6%, 또 154.6% 상승했는데요. 다만 사과와 배는 지난달 대형마트 과일 매출 비중의 9.7%에 불과했기 때문에 체감되는 바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대신 조생종 사과와 배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 8월에 햇과일이 나오기 전까지만 기다린다면 과일 물가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고요. 사과와 배의 생육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기상 상황이나 병충해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먹을 건 다 먹었습니다. 예. 마실 걸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과일 얘기했거든요. 예. 과일 얘기했으니까 마실 거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까 보니까 사과가 쓱 나오던데 네. 그건 오렌지 주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스의 대명사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예. 오렌지 주스 선물이 지난 5월 말 파운드당 4달러 92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여전히 4달러라는 높은 수준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CNBC는 앞으로 미국의 오렌지 주스 가격이 연일 치솟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후 변화 그리고 현재 퇴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감귤 녹화병이라는 병충해의 영향으로 미국 플로리다의 오렌지 수확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998년과 비교한다면 지난해 기준 플로리다의 오렌지 농장 면적은 30만 3천 에이커로 무려 54%나 감소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또 다른 오렌지 생산국인 브라질도 농가의 재정난, 또 재배 면적 축소 등의 이유로 오렌지 재배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상황은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입니다. 예. 자, 그런데 뭐 듣던 중에 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섞여 있네요. 보니까 오렌지 주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먹어도 잘 안 드세요? 괜찮긴 합니다. 예, 그건 이따 끝나고 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게 없다면은 단백질 섭취가 어려워서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그 다음 소식은 어떤 내용이죠? 안타깝게도 이거는 오늘 제가 못 사왔네요.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요? 다행히도 우유 예. 가격은 동결 혹은 인하됐습니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협상 끝에 원유값을 올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흰우유 등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 유용 원유 가격은 동결, 또 치즈나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쓰이는 가공 유용 원유 가격은 리터당 5원 내려 각각 리터당 1,084원 그리고 882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과자나 빵, 아이스크림, 분유 등의 가격도 함께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모든 식사의 끝은 뭘까요? 이건 쉽죠. 뭔가요? 무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커피 얘기할 때 항상 둘 다 아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한 잔 해줘야 한 끼가 끝이죠. 그렇죠. 더벤티나 편의점 커피 등 저가 커피들이 먼저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지만 스타벅스만큼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꾸준히 밝혀왔는데요. 원두 가격의 극심한 상승 부담이 이어지자 결국 스타벅스도 2년 6개월 만에 가격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사이즈별 가격 조정은 처음인데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는 4,500원을 유지하지만 아메리카노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각각 300원 그리고 600원 인상됐고요. 반대로 가장 작은 숏 사이즈 음료는 300원 인하됐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바구니 물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인사이드 시간이었습니다.